서울의 한여름, 끈적한 더위가 아스팔트를 녹이는 오후였다. 오래된 앞. 지수야, 너 진짜 이거 잘한다. 이민서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페인트통을 휘젓고 있었다. 민서의 단발머리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반짝였다.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너도 좀 해봐. 내가 다 할 순 없지? 그 순간 민서가 손을 뻗으며 지수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 여기 페인트 묻었어. 민서의 손가락이 지수의 손목을 스쳤고 그 짧은 접촉에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웃으며 손을 뗐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지수는 26세,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반면 민서는 23세, 부산에서 올라온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늘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3년째 친구로 지냈다. 민서의 낡은 아파트를 새로 칠하기 위해 모인 이 오후는 지수에게는 단순한 우정의 시간일 뿐이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지수야, 우리 이 벽 다 칠하고 나면 뭐 할까? 민서가 물었다. 그녀는 페인트 롤러를 들고 벽에 장난스럽게 낙서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트, 별, 그리고 지수의 이름. 야, 민서야. 새벽에 뭘 그리는 거야? 지수가 웃으며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웃고 떠들며 서로를 밀치고 장난쳤다. 민서가 지수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민서의 얼굴이 지수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지수의 뺨에 닿았다. 지수야,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민서의 눈빛은 평소의 장난기 대신 무언가 깊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지수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다. 그녀는 민서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 눈빛에 붙잡혔다. 민서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민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지만 그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민서와의 우정이 깨질까 봐, 혹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일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민서의 손은 이미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민서야, 잠깐만. 지수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말할 거야?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수야,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너를 사랑해.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민서의 고백은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민서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다. 그 갈등 속에서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나.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민서에 대한 마음은 우정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을 놓았다. 미안해, 갑작스러웠지? 그냥 너한테 솔직하고 싶었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더 이상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방 한가운데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때문에 늘 숨겨왔다.
민서는 지수를 만난 후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지수는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민서에게 끌리는 감정을 부정해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서가 속삭였다. 지수야, 나를 밀어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서를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고백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이 계속해서 지수의 가슴을 두드렸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민서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혼란스러운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서와의 약속을 피해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서울 강남의 번잡한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 안에서 그녀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민서와의 우정은 그녀에게 소중했다. 민서는 늘 지수를 웃게 만들었고 그녀의 무뚝뚝한 성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사랑,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지수는 자신의 가정을 떠올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늘 지수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수는 그런 말에 반발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의 고백은 그녀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 그날 오후, 민서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지수야, 어제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시간 필요하면 말해. 기다릴게. 민서의 메시지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지수는 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민서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지수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우리 만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서를 만나지 않으면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여름의 한강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들은 조용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어제 내가 너무 부담 줬나?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야. 그냥 나 스스로가 혼란스러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도 너한테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무서워. 민서가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무서운 거 알아. 나도 무서웠어. 근데 지수야, 내가 너한테 확신이 있는 건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거야. 민서의 말은 지수의 가슴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녀는 민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민서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자신에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깨달았다. 민서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다. 근데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진 않아. 민서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지수야. 내가 기다릴게. 너 준비될 때까지. 민서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이 지수에게 전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다.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민서와의 거리는 그녀를 더 괴롭혔다. 민서가 없는 일상은 어딘가 텅 빈 듯했다. 며칠 뒤, 지수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우리 다시 페인트 칠 마무리할까? 그녀는 그저 민서와 함께 있고 싶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지수야. 언제든지. 두 사람은 다시 민서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지수는 페인트 롤러를 들고 벽을 칠하며 말했다. 민서야, 나 너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민서가 롤러를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도 너 좋아해, 민서야. 근데 이게 나한테 너무 낯설어. 그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지수야. 그 말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지수는 알았다. 민서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수와 민서의 관계는 그날 이후 미묘하게 변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친구로 지냈지만 그들의 대화와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렸다. 지수는 민서와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다.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터였다. 지수는 뉴스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자주 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한편 민서는 지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했다. 그들 중에는 민서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서의 친구 은지는 28세의 사진작가로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살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자신을 드러냈다. 은지는 지수에게 말했다. 처음엔 다 무서워. 근데 사랑은 그럴 가치가 있어? 은지의 말은 지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특히 어머니는 최근 들어 지수에게 소개팅을 권유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런 대화에서 늘 웃으며 대충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지수와 민서는 홍대 근처의 작은 바에서 만났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우리 같이 여행 갈까? 그냥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지수는 그 제안에 끌렸다. 어디로? 제주도 어때? 바다 보면서 우리 마음 정리할 시간을 갖자. 민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서야. 가자.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바람이 부는 해안도로를 걸으며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 민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부산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두려움과 자유를 이야기했다. 지수는 민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에서 민서가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나 너랑 같이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수는 민서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민서야. 나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순간 지수는 결심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하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수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소개팅 해봐. 좋은 사람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듣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날 밤 지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진 않아. 근데 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두려웠다. 지수는 어머니의 소개팅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갔다. 상대는 30세의 회사원, 준혁이었다. 그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대화 내내 민서를 떠올렸다. 준혁이 웃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수의 머릿속에는 민서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주도 해변에서의 순간들이 맴돌았다. 소개팅이 끝난 후 지수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밤 지수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나 오늘 소개팅 갔었어. 민서의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그래. 어땠어? 문자는 짧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이 지수에게 전해졌다. 지수는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나 너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나 무서워.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나도 무서워.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작아져. 두 사람은 그날 밤 민서의 아파트에서 다시 만났다. 민서는 지수를 끌어안았다. 지수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천천히, 우리 속도로. 지수는 민서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나 너 사랑해. 그 말은 지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었다. 민서는 지수를 더 세게 안았다. 나도, 지수야. 나도 너 사랑해.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부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 날 지수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지수야, 준혁 씨가 너 마음에 든대. 다음에 또 만나보자. 어머니의 말에 지수는 숨이 막혔다. 엄마, 나 소개팅 안 할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 준혁 씨 좋은 사람인데?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엄마, 나 다른 사람 좋아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른 사람. 누구야? 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민서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어머니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말을 돌렸다. 그냥 아직 말 못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수야, 너도 나이 들었잖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그날 이후 지수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거리를 느꼈다. 그녀는 민서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서는 그런 지수를 위로하며 말했다. 지수야,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돼. 민서의 말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 속에서도 지수는 늘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어느 날 지수는 민서와 함께 은지의 사진전을 보러 갔다. 은지의 작품은 사랑과 자유를 주제로 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한 사진 속에서 두 여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했다.
민서와 함께 당당히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 전시회를 나온 후 지수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나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수야,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 지수와 민서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민서는 지수의 회사 근처로 자주 찾아와 함께 점심을 먹었고, 지수는 민서의 대학 강의가 끝난 후 그녀를 마중 나갔다. 그들의 일상은 소소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지수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해왔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가족 모임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서 지수의 사촌 언니가 결혼 소식을 알렸다. 모두가 축하하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어머니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엄마가 좋은 사람 알아봐 줄게.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나 이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모임에 있던 모두가 지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사람 여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민서 좋아해요. 민서도 나를 좋아하고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야, 그런 농담 하지 마. 농담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가족 모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반응이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민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지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나 오늘 엄마한테 말했어. 우리 얘기. 민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뭐라고 하셨어?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화내셨어. 근데 나 후회 안 해. 너한테 솔직하고 싶었어.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부담을. 아니야, 민서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후 지수는 어머니와 연락을 줄였다. 그녀는 민서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침묵은 지수를 점점 더 괴롭혔다. 그녀는 가족과 민서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했다. 민서는 그런 지수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기분을 풀어주었다. 민서의 노력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민서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우리 같이 전시회 열어볼까? 너 그래픽 디자이너잖아. 나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우리 같이 뭔가 만들어보자. 지수는 그 제안에 끌렸다. 좋아, 민서야. 우리 사랑을 담은 전시회, 어때? 두 사람은 전시회를 준비하며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사랑과 자유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었다. 지수는 그래픽으로, 민서는 사진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전시회 날이 다가오자 지수는 어머니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다. 전시회 날 홍대의 작은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수와 민서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수의 그래픽은 강렬하고 감성적이었고 민서의 사진은 따뜻하고 진솔했다. 두 사람의 작품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담고 있었다. 지수는 전시회장 입구에 서서 초조하게 어머니를 기다렸다. 민서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야, 괜찮아. 우리 같이 만든 거잖아. 이거면 충분해. 지수는 민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고마워, 민서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전시회가 시작되고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수의 어머니가 조용히 갤러리에 들어왔다. 지수는 어머니를 보고 숨을 멈췄다. 어머니는 말없이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어머니가 지수에게 다가왔다. 지수야, 너 이거 다 내 마음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건 저랑 민서가 같이 만든 거예요. 저희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엄마는 아직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너 행복한 거 맞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엄마도 노력해볼게. 그 말은 지수에게 큰 위로였다. 그녀는 완전한 수용은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전시회 후 지수와 민서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의 아파트, 그들이 처음으로 감정을 나눴던 그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지수야,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지,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가 미소 지었다. 응, 민서야. 그 오후가 우리 인생을 바꿨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그들의 사랑은 그 빛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1년 후 지수와 민서는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우려를 마주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 지수는 자신의 디자인 일을 계속했고 민서는 사진작가로서 첫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 때로는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민서가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지수가 민서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이는 순간들. 그 소소한 순간들이 그들의 삶을 채웠다. 어느 날 지수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지수야, 엄마는 아직 내 선택을 다 이해하지 못해. 근데 너 웃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마음이 편해져. 너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가 다가와 지수를 안으며 말했다. 지수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서야. 우리 같이 있으면 뭐든 괜찮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민서의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페인트를 칠했던 그 방을 떠올렸다. 그 단순한 오후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밤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매미 소리가 사라진 가을,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가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을.